자, 이번엔 3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그래 순서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좀 너무 심하죠. 글도 어려운데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글의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글의 논리도 그렇게 많아 보진 않습니다. 이건 뭐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솔직히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나게 되면은 가볍게 제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풀리려고 하다가는 뒤에 나오는 쉬운 문제 놓칩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순서 맞추기든 문장 넣기든 읽다가 안 풀리잖아요. 과감하게 제끼세요.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 많이 맞춰야 됩니다. 해석을 했는데 혹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과감하게 다음 문제 넘어가는 그런 쿨한 면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절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35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vereign state 하면은 주권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단어가 주는 어려움이 딱 느껴지시죠? 가뜩이나 정치 관련 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일단 글에 관련된 단어도 어렵습니다. 정치에 관련 글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 주권 국가는 보통 정의됩니다. 뭐라고요? 이런 국가로 말이죠. 자, 레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통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as one 이런 거로서 정의됩니다. one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state라고 하면 되겠죠? 주권 국가는 이런 국가로 정의됩니다. 자, 또 후주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었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국가로 정의가 되는데 이 국가의 시민은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일을요. 뭐 없이? 간섭 없이 말이죠. 어디로부터의 어떤 에이전시 하면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바깥에서 영토 경계 있죠. 영토 경계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기관의 간섭 없이 자기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있는 국가를 주권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토죠. 영토가 있어요. 영토가 있으면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어진 문장이에요. 답답하죠? 어렵습니다. 자, A, B, C인데 일단 A번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또 과감하게 제껴주시고요. 남아있는 B와 C입니다. 자, 첫 번째 B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건 뭐로 끝나요? 영토 바깥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데요. 자, B번의 첫 번째는 이 주권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위에서는 분명히 영토로부터 영토 바깥쪽 영토 바깥쪽에 있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B는 갑자기 과거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나요. 당연히 주어진 문장과 B 사이에는 간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C가 먼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공간에서의 자유라고 나와요. 당연히 주어진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이어지는 글은요, C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주권 국가의 정의가 나오고요. 주권 국가의 정의는 영토 바깥쪽에 있는 곳으로부터 간섭 없는 시민이 있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영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벗이 나오니까. 공간으로부터의 자유, 즉 어떤 영토라고 하는 범위의 제한이에요. 그렇죠? 영토의 제한입니다. 영토라고 하는 범위의 제한, 즉 공간상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단순한 한 가지 특징이래요. 한 가지 특징이라는 얘기는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와요. 시간에서의 자유, 즉 시간적 범위에서의 제한입니다. 뭐 보통 현재라고 하겠죠. 과거가 아닌 현재요. 시간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아마도 훨씬 더 근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공간적인 면에서의 자유랑 비등을 두다가 한 번 더 아니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템퍼러리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이것과 같이 기억해야 될 단어 스페셜이라는 단어, 공간이라는 단어거든요. 같이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C까지 읽었어요. C는요, 뭐가 나옵니까?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나옵니다. 남아있는 A와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번은 뭐라고 나오느냐? 어떠한 시민도 그 시민이
어떤 조상들의 전통에 얽매이는 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B에는요. 주권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필요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고서는 솔직히 굉장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주어진 문장은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자유라고 나왔는데 A의 첫 번째 문장과 B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등가를 보면은 비슷해요. 뭐 앞에 있는 녀석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받는 대명사도 없고요. The community인데 커뮤니티도 여기에 뭐 더 붙였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패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온 she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no citizen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문장 가지고는 C와 연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A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래서가 나옵니다. 주권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간으로부터의 경계뿐만 아니라 시간에서의 경계도 필요하다. 뭐가 나옵니까? 결론이 나와버려요. C에서는 분명히 시간에서의 자유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CA라는 게 이어져 버리면은 요 근거가 요거밖에 없게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글쓰기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특히 영어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나오려면은 근거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는 A보다는 B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일단 물어보셔야 돼요. 가정입니다. 일단은 CBA라고 하는 게 일단 글의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전까지의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오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 읽어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는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정도 두 번째 단락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드는 문제라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볼게요. 확실히 CBA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고 끝났습니다. 자, 주권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이만큼 말이죠. 누구만큼의 자유입니까? 동시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과거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필요로 한다. 즉, 동시대의 권력은 뭐예요? 어떤 지금 이 시대를 지키고 있는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주권과 시민권은 보통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주권, 시민권이 나오면은 이 대척점이 있는 건 대부분 다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현재 국가예요. 현재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여러 가지 인습들, 관습들, 법칙들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국가도 자주적일 수는 없어요 라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조건이 이 자주적인 국가 어떤 뭐죠? 이 주권 국가, 그렇죠? 주권 국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러하다면 자주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오면은 주권 국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전체 부정이니까 가볼게요. 이 국가의 주민이 능력이 부족해요. 즉 능력이 부족하면 자주적인 국가가 안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주권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국가의 주민들이 능력이 부족해요.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 course of action입니다. 행동 방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즉 뭡니까? 못 바꾼다는 거죠. 못 바꾸면은 자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행동 방식인가 봤더니 명사 뒤에 ed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elect라고 하는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adopted는 수식의 분사가 되는 거예요. 채택된 행동 방침입니다. 누가 의해서? 과거의 조상들에 의해서. forefather 하면은 이 ancestor라고 보시면 돼요. 조상입니다. 과거의 조상에 의해서 채택된 행동 방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이런 행동 방침을 말이죠. 어떤 행동 방침이냐? 전치사 플러스 위치니까 별거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to가 원래는 이렇게 붙이면은 to는 보통 누구누구에게니까 행동 방침에게로 처음에는 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뒤에 쭉 봤더니 이 to가 걸리는 게 뭐에 걸리는 겁니까? commit themselves to가 돼요. 그러면 수거를 기억하셔야겠죠. commit oneself to라고 하는 어디에 전념하다, 몰입하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기억나셔야 됩니다. 어휘 수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이
그들이 여긴 누구예요? 주민이 되겠죠. 주민들이 일단 자기 자신을 전념했었던 행동 방침이에요. 그렇죠? 과거로부터 조상들이 만든 행동 방침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가 지켜왔었던 행동 방침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즉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 방침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나오면은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러면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어떤 주권 국가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주민들은 행동 방침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과거로부터 플러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몰입해왔었던, 전념해왔었던 그런 행동 방침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 필자의 주장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행동 방침을요. 물론 이건 once committed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무조건 현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재를 포함하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던 거, 현재 완료 개념이죠. 여태까지 믿어왔었던 행동 방침이 뭔가 이상해. 이거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권 국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시민들도 온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노가 나오니까 전체 부정입니다. 뭐하는 한 그녀가 즉 이 시민들이 얽매여 있는 한 어디에 조상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위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잘라주셔서 가야 되죠. 위치는 당연히 이 ancestral tradition이 돼요. 자, 이런 조상들의 전통과 함께 일단은 가야겠죠. 그 공동체들은 바랄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하기로. 그러면은 이 위드가 브레이크 위드로 같이 걸리는 겁니다. 브레이크 위드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결별하다, 헤어지다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같이 가보면 공동체가 조상들의 전통을 부수기를 원해요. 이런 조상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부수고 싶은 거야. 이 공동체가 깨달았어. 뭔가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 뭔가 고쳐야 돼. 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야? 원하는데 못 깨는 거죠. 이렇게 얽매여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다면은 그 시민들은요.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이죠. 이게 바로 뭔가 봤더니 자,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나타나는 안티고네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포클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희곡자인데 이분이 뭐 3대 희곡을 썼대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를 쓰신 분인데 오이디푸스는 아시죠? 어떤 그리스의 왕이 테베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 도시국가의 왕이 오이디푸스예요. 오이디푸스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신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저주를 받아요. 어찌어찌 됐든지 간에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엄마와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이런 과정을 다 몰랐어요. 이 오이디푸스가 어렸을 때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 엄마와 결혼하고 자기와 엄마와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기 때문에 충격이 커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눈을 찔르고 자기의 딸들과 함께 유랑을 떠나는 비극인데 이 안티고네는 이 오이디푸스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데리고 막 유랑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어찌어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외삼촌이 이제 왕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오빠들이 그때 이제 전쟁이 나서 죽었는데 오빠 중에 2명이 서로 싸워 서로 죽입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싫어했어요. 한 명은 후하게 장사를 치러줬는데 한 명은 그냥 역적 처리해가지고 이 역적의 뭐 시체를 만지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똑같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티고네는 오빠기 때문에 이 명을 어기고 오빠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이에 이제 외삼촌은 화가 나서 결국 안티고네를 죽여요. 그래서 이 죽이는데 그래서 비극인데 이게 이제 많이 사회에서 인용이 되는 게 안티고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저항, 국가에 대한 어떤 개인의 존엄성, 어떤 자연권이라고 하는 인간이면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수호하는 그런 상징이 되고요. 이 안티고네를 죽였었던 크레펜가 하는 그 외삼촌이 이제 국가 권력, 부당한 국가 권력을 의미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 항거하다가 희생한
어떤 상징으로서 안티고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티고네가 처해져 있는 게 요거예요. 이제 국가의 명이 내렸는데 안티고네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합니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간에 시민들은 버리고 싶은 전통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에 얽매여 있으면은 온전한 공동체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과거 전통을 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으로서의 경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서의 경계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읽어봤더니 이게 C, B, A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B의 첫 문장과 A의 첫 문장 가지고 풀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3 언니들이 9월 달에 풀었을 때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내면 안 되죠. 평가원도 좀 그래요. 이게 무슨 영어 능력입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수능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